열혈 사장님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프로그램 더 좋은 상담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오늘 더 좋은 상담소에서 만나볼 분들은요,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사는 분들입니다. 그린 몬스터즈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오이 스마트팜 농장입니다. 정말 뭐랄까요, 알짜배기 회사다. 순이익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40%, 50%요? 스마트팜이 앞으로 가장 전망 있는 사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린몬스터즈에서 보시다시피 디자인이랑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 윤소연입니다. 토마토도 머리로 표현한 것도 머리카락으로 저렇게 또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아이디어가 하시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러게 오이 캐릭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사실 오이가 좀 호불호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오이도 안 먹는, 네, 안 먹는 분들도 어린애들은 있거든요. 아예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고민이 많아요. 먹이고 싶은데. 맞아요. 근데 저렇게 캐릭터화 해놓으니까 아이들도 좀 좋아하는 그러게요. 것 더 같다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좀 만든 거 중에 좀 얘는 좀 의아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혹시 인센스 스틱 아시나요? 향 피울 때 쓰는 인센스요? 스틱. 네네.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향초 꽂는. 디퓨저에 이렇게 꽂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굿즈를 만들어서 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오이의 식감이나 향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지만 그래도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생각한 게 딸기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도 너무 인기가 많은데 오이 캐릭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친근하게 다가가서 1등 하겠다. 저가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 대표님이셨어요? 와, 진짜 젊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시는 거 봤어요. 야, 일 잘하고 있는지 잠시 감기 나오고. 저 그냥 체험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옆에 앉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린몬스터즈를 특히 이제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그린몬스터 시스템을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원상입니다. 근데 저는 대표님 만날 때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이 시작이 뭐였을까? 좀 고민해 보니까 안에서는 솔직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무작정 회사를 그만뒀고요. 근데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탐색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떻게 있고 어떤 산업이 있고 찾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당시에 저는 농업도 몰랐거든요. 근데 스마트팜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공학적인 역량을 넣었을 때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기업 출신이세요. LG 연구소에서 계시다가 박차고 나오신 거죠? 예. 저도 대기업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공감대가 네. 있어요. 7년 다녔었는데 저게 말이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나오신 게 아니라 우선 박차고 나가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까 직원분들이 다들 막 열심히 하고 아까 다 총괄하시면서 뭔가 다 대표처럼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저희는 직원 개념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팀원으로 해서 팀을 이뤄서 하고 있고. 그럼 지금은 다 창립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립 멤버고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럼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고유 영역을 주고선 책임감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이 어려울 때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하게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결국은 기업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아닌가. 그럼 대표님한테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판매를 하는 판매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팔 때가 없을 때도 있을 것 같고 또 팔면서 생기는 어떤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 어떤 뭐 금전적인 문제들도 생길 것 같아요. 많죠. 작년 여름에 생산된 거에 한 40%는 갖다 묻었어요. 오이가 팔 곳이 없어가지고 막 썩을 것 같으니까 땅에 묻기도 하고 막 그런 아픔도 많으셨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니네 우선 재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아침에 포장을 해가지고 우선은 시장 나가보겠다, 어떻게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뚫기를 시작했거든요. 그 발로 뛴 게 좀 스토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인분들 도와주시더라고요. 여기도 가봐 저기도 가봐 하다가 농협까지 갔고 그 도중에 이제 우리가 직거래도 뚫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도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때 좀 힘들고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된 거네요. 이게 아무래도 전통 농업 시장에 들어간 거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업계에서 그냥 구두 계약으로 뭐 그냥 우선 주면 내가 팔아서 나중에 돈 줄게 이런 게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죠. 뭐 지금 네, 이제 돈을 못 받는 시장 경우도 형성이 있고. 다 그렇게 이제 이어져 왔고. 네.
어르신들한테 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너 나 못 믿어? 이 양반이 어린 놈의 자식이. 이런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는 그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구두 계약이 저쪽 분야에서 너무 일반적이었던 거네요.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 계약 다 쓰고서 확인하고선 보내드릴게 안 돼요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2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 돈이 100만, 2만 원, 1000만 원 정도 쌓여요. 근데 이제 돈을 달라고 얘기하면 지금 수금이 안 돼서 뭐 다음 달에 줄게 하면서 밀어요. 못 돌려받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막 독한 마음을 먹고 또 매일 전해야지 해도 사람 심리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내실을 다지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실 다진다는 게 이제 재배. 저희가 지금 오이를 키우고는 있지만 저희가 좀 크게 하면 이제 밥과류 쪽을 이제 주로 메인을 잡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밥과류 하면 딱 그린몬스터즈라는 이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재배 실력을 갖고 있는 기본이 베이스가 되고요.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걸 써야 될 때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쪽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저희도 농업으로 시작은 하겠지만 농업 베이스가 되어 있는 IT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지만 잘 극복해 나가면서 매출도 잘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고 하나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농장 부지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라든지 매출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좀 더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농장 부지를 더 늘리는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작물을 판매할 때 대부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들이 대부분 구두 계약이거든요. 근데 구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 돈들을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듣고 보니까 고민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 사실 구두 계약이 이게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구두 계약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계약서를 못 쓰셨다고 하더라도 납품하실 때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하고도 판매대금을 못 받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소송을 가. 네, 소송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사적으로 이제 채권 출심 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더존이 네. 해결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뭔가 만들었습니까? 네, 황금 두꺼비라는 서비스인데요. 황금 두꺼비. 예. 이름만 들어도 벌써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황금 두꺼비 서비스는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서비스의 저희 더존의 이름입니다. 매출 채권? 네,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매출 채권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거든요. 매출 채권을 팩토링 한다는 거는 조기에 현금화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사례 보신 것처럼 물건은 납품을 했는데 내 대금은 뭐 다음 달에 줄게, 2달 뒤에 줄게 라고 했을 때 기업의 운전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요? 세금 계산서만 발행이 되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너무나 좀 필요한 게요. 사실은 운전 자금이 들어올 돈 1억이 있어도 운전 자금 1,000만 원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 돈이 막혀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판매자 입장이든 뭐 구매자 입장이든 이 서비스를 뭐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너무 유용한 서비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 출시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용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의 두 번째 고민이 확장이냐 아니면 내실이냐. 이게 뭐 사업 확장에 사실은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불남 씨가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업이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농업이고 농업은 결국에 부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이 땅은 결국에 가격이 시가가 있는 거잖아요. 시세가 막 변동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필요한 이 필수적인 부분을 나중에 더 비싼 값에 사게 되면 그것도 또 손해 아닌 손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면 좀 부지 확보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땅을 사야 된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땅이라는 게 가격이 뭐 하락하는 일이 극히 드물거든요. 네. 결국은 과감한 투자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업의 이 디지털화와 맞물려서 저희 더존에서 ERP 솔루션 그리고 위하고라든지 아마란스 10이라든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하면서도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저희 황금 두꺼비, 외출 채권 팩토링 서비스와 세금 계산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더 좋은 상담소의 문을 열었는데 참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좋은 제도들도 아직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가 돼 있고 나라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찾아서 검색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도 한번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로 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누굴 시키지 말고요. 직접 본인이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남 얘기만 듣고 했다가는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발품 발휘를 하셔서 직접 가서 상담을 듣고 보는 게 그게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사장님들이 모두 웃게 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상담소는 계속 될 겁니다. 사장님들! 아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